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시즌2 시사 돼지.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을 저희 지적 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 네, 저희 지적 수준을 상당히 만나기 힘든 분이죠. 난 만날 수 있어요. 신거이 되자.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자, 그러면은 교수님을 아마 지면으로 천안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지면으로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그 폭발물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여튼 그 천안함에 1번 조선일보 지면으로 우리 교수님 성함을 접했으면은 뭐 없을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극악무도한 종북 좌파. 빨갱이 좌파로 이해하셨을 텐데. 근데 교수님 정치 성향은 어떠세요? 전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중도. 네네. 정치성은 물리. 물리. 이승원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에서 날아오셨어요. 방송되는 때는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아오셔가지고 네. 이 뉴욕타임스 시즌2 시사돼지에 나오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알아채고 네.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이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 결론 오늘 종결해 드립니다. 마치 이 진상이 그동안 잘 안 보이셨던 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죠. 마련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하겠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이 원래 신문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경쟁신문 바로 한겨레.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문 1등 바로 한겨레입니다.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1위 오세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1위는 KBS로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요? 요즘 KBS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청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KBS 출연하는데 농담입니다. 편집해 주세요. 자, 우리 한겨레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작진이 거칠게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구독을 하면은 이 한이 TV에다 뭔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물론 개인한테 떨어진대요? 아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요거를 연말에 수익금 일체를 불우이웃 돕기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지탄을 받은 뒤에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니까. 의혹이 제기되니까. 우리 각하한테 배운 거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기부를 하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이 TV 재단을. 지난 시간 나오고 나서 최초로 2자리 숫자에 신청이 왔답니다. 진짜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 좀 읽어주세요. 한겨레 신문 말이죠? 그지예요. 그지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영향력과 신뢰도가 정비례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뢰도 항상 1등인데 영향력은 좀 우리나라는 역비례하죠. 왜 이러죠? 조선일보 신뢰도는 꼴찌인데 영향력이 얼마 전에 딴지일보에 따라잡혔죠. 해킹은 안 당해 조선일보는. CCTV 한이.co.kr 뉴욕타임즈라고 하고 구독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cctv@한이.co.kr은 뉴욕타임스 전용 메일입니다. 여기다가 성함,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희 바쁘거든요. 심심하시더라도. 그리고 최초로 멀리서 오신 분이니까 교수님께서 이 협찬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 거기 앞줄 하나 읽어주시죠, 저기. 그렇죠.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 늘 함께 합니다. 예. 압구정동 아직 영업 안 하면 확인해서 관련 코멘트. 아니, 이거는 예, 지문이고. 아, 그래요? 네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걸 읽으실 것처럼. 네. 우리의 라피자가 말이죠. 지금 압구정점이 잠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으셔도 저 청주점 가서 이제 사용하실 수 차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나와. 저 휴가철이나 뭐 지나가시는 게 있으면은 청주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청주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에서 살아야 라피자가 또 회생의 발판을 또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협찬했습니다. 또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예, www.sugarspray.co.kr에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메카 충무로 명보 아트홀에서 연일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미술 퍼포먼스 드로잉쇼 히어로 공연 초대권을 펜타토닉에서 협찬합니다. 자, 라비냐의 이 차장님 그리고 금양 인터내셔널의 김 과장님이 경쟁적으로 와인 협찬을 하고 계시죠. 예. 회사와 무관하게 자비로. 예. 라비냐의 이 차장님은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을 탄산 와인인가요? 이게? 그리고 금양 인터내셔널의 김 차장님은 각하를 위한 와인, 각하의 섬세한 마음 씀씀이에 헌사하는 와인으로 고양이 와인 갓도 네그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한결의 애독자이신 이노형범님께서 1년 무료 구독 이벤트를 해주시는데 1년 무료 구독 뒤에는 반드시 1년 자력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예. 만약에 자력 구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욕할 뿐이죠. 예. 에이, 나쁜 사람. 예. 자, 이 세 분의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린다고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웃고 분노하면서 각하의 치세에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싶습니다. 사는 곳이 경상도여서 그런지 편의점이나 식당을 가도 전신에 조중동 찌라시판입니다. 그러다 한 거래처 테이블에 한겨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분을 우습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중학교 때 3당 야합이 뭔지 잘은 몰라도 버스에서 그 세 분의 모습이 담긴 스티커를 보면서 친구들과 푸념했던 그때의 정신을 다시 갈고 닦아보고 싶습니다. 그 세 분이라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태우하고 김영삼 전나게 싸우고 있어요. 예. 자, 이에 1년 무료 구독을 요청드리며 이후에 꾸준한 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의 32살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줄일 때도 없고 줄여야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15,000원으로 둘째 때문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가 힘든 큰 아이 어린이집 차량비를 내고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라디오 듣고 하면 된다고 남편을 구슬러 중단했지만 많이 미안하답니다. 이번에 좋은 이벤트 소식을 듣고 신청합니다. 1년 무료 구독 뒤에 1년 자력 구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대구입니다. 양산, 대구. 자, 저는 현재 한겨레 21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깡그리 차단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한겨레 21 같은 시사주간지가 있어서 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겨레 신문까지 구독한다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 예. 다만 당장 둘 다 구독하기에는 구독료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제게 1년간 무료 구독의 기쁨을 나눠주신다면 1년 후에 유료 구독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에 몸,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네. 설명해봐야 방송이 안 나갈 거니까 저는 음료수나 마시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설명하는 게 전혀 안 나가요, 전혀? 잘 안 나가. 그러면은 방송에 안 나갈 거니까 앞부분은 사실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사주세요로 하겠습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자, 39,800원 꼭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슈. 네.
자, 그러면 샤워기까지 팔았고 이제 천안함으로. 네. 네. 천안함. 네. 교수님께서는 말이죠. 조선일보와 소송 중이신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쩌다가 소송을 당하셨어요? 당한 게 아니죠. 제가 조선일보를 소송을 했어요. 거꾸로군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를 그 민사 명예훼손 건으로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시간이 맞나요? 아니면은?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네. 이런 앞에 있는 게 다 자를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함에 연관된 게 작년 5월 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합조단의 중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근데 그때부터 줄곧 조선일보를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봤더니 조선일보는 합조단의 반대가 되는 합리적인 비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혀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왜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이비 과학자나 실력이 없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이게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우리 조선일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조선일보는 과학적 소양을 보지 않습니다. 문학적 소양을 봅니다. 소설을. 네. 인간 어뢰. 그렇죠. 예. 굉장히 그림을 보셨죠, 인간 어뢰. 네, 봤어요. 굉장히 애잔하고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그 어두운 밤에 홀로 어뢰를 몰고. 그런 점에서 수준 낮은 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왜 과학을 얘기해 지금 이 서정적인 반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감성적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적인 언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적인 언론. 물론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으면 그냥 그러냐고는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 3월 말에 천안함 사건 1주년이 있었을 때 모든 언론들이 특집 기사를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니까는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도 양태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합조단의 소위 과학적인 주장이라는 것에 거기에 치명적인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렇죠.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합조단의 주장하고 저의 주장하고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예, 쟁점이죠. 네. 그런데 누가 맞는지는 작년 11월 중순에 독립적인 두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 제기가 맞았고 합조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두 독립적인 지질학자들이 밝혀졌어요. 따로? 네, 따로따로. 한 분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했는데 좀 이따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과학적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쟁, 소위 흡착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끝장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1주년 특집 기사를 이번 3월 말에 1주년 특집 기사를 쓰려면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기자들이 이거를 다루려고 하면 최소한 작년 11월 말에 나왔던 과학적인 결론은 이해를 하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상식의 문제인데, 그런데 과학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합조단의 잘못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 내가 미남이다, 이런 거요? 그러면은 제가 조선일보를 구독 신청을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게 천안함 진상 규명의 가장 큰 최대의 걸림돌은 이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의 왜곡 허위 보도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저게 힘도 없는 일개 과학자이고 조선일보는 힘이 막강한 우리 사회에 힘이 막강한 언론이긴 하지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꿀뚱거린다고. 그 이전에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 없죠? 없죠. 그런. 뭐, 정치적 활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든가, 그런 적 없으시죠? 저 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순진하고. 어디가요? 그냥 평범한 과학자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천안함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투사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투사가 될 만한 그 겁이 많고 그래서 그냥 과학자로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언론 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서 합의가 안 돼서 거기는 전원 합의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민형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소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형사 사건, 형사하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형사 사건을 걸면은 검찰이 자동적으로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간혹 안 할 때도 있죠. 네. 안 할 때도 있나요? 네. 네. 조현호 경찰청장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아주 이게 혹은 또 누굽니까 이건희 각하, 이건희 폐하죠. 이건희 폐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 불러요. 나도 그 검찰이 필요할 때마다 오라고 가라고 하는데 뭐 안 가도 뭐 그렇게 문제가 저는 일개 과학자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잠깐 들어와서 서울 팔자에도 없는 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기자들 편집인들을 조선일보 불러서 피고 소인을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조선일보 고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기소를.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검찰에게 부탁을 드릴 거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은 그런 원칙이 따로 있는데. 각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검찰에다 하지 마시고 각하한테 좀 부탁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제 말기가 되어가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근데 근데 두 번째가 민사 소송인데요. 민사 소송은 좀 다릅니다. 민사 소송 바로 법원으로 이제 가서. 예, 바로 법원에 가서 판사 재판부 앞에서 이제 양측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답변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1차 공판이 한 달 전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제 변호사는 최강욱 변호사님인데요. 그분요? 우리 한번 나오셨어요. 네. 예. 탈모 현상으로 굉장히. 저희가 탈모에 대해서 딴 얘기하러 나왔는데 탈모 얘기를 절반 정도 하고. 탈모 상담을 하고 나가셨죠. 저도 좀 탈모가 좀 되는데. 인권 변호사신 우리 최강욱 변호사. 그래서 본인의 인권부터 챙겨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출석을 안 했고요. 제 변호사님이 거기 가셨었는데 최강욱 변호사님 얘기로는 좀 희망적이라고. 그러니까 판사님들 재판부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고. 조선일보 측의 잘못된 보도가 분명하니 2차 공판에 어떤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와라 그랬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2차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 아마 이제 판사들은 제가 이때까지 쭉 그런 사건들을 지켜본 바로는 아직도 이제 각하가 살아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제 합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네. 합의를. 근데 가끔 신문 같은 걸 보면 돈 좀 주고. 가끔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법원 쪽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우리 가슴에 와닿는 판결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신문이 나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법원이라는 데가 힘이 없지만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판사가 중재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용히 일정 정도의 액수를
배상액을 받고 조용히 그러면 그거 받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고소인 신분으로 4시간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우리 조선일보의 최고 책임자 되신 분은 35분 35분 조사를 마쳤죠. 네, 35분이면 이제 이름 이제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그리고 끝. 또 있습니다. 가족관계, 종교 관계 그리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 물어보면 35분 끝. 자 그러면은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 말씀하신 그 결론이 났다.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 결론이 이미 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네. 아, 그래? 두 지질학자는 얼마나 그 공신력이 있는 분들인지, 권위가 있는 분들인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지질학자분들은 캐나다, 저는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궁금해서 직접 나서 그렇죠. 확인해 본 거겠죠. 이게 직업병이에요. 과학자들은 과학적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니까 자기가 풀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분은 그 캐나다의 그 매니토바의 그 지질학과에 계신 그 분석실장이신 양판석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 한국의 그 안동대에 계시는 지질학과의 그 지구환경학과에 계시는 정기영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흡착물질이 여기 지금 그 보여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그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그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벌써 그 최초로 강의 모드야, 강의 모드. 네, 최초로 PT 자료 준비하신 최초의 출연자. 우리 보통 이런 거 준비가 다 무시하거든요. 다 무시하고 듣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막 본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찌그러져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 그 과학적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천안함 신설의 진상 규명은 진보니 보수니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그 절대성을 지닌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뭐 그 정치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영역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럴수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은 못 풀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천안함 문제는 그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증명이 되어 왔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수동식이라서 한번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흡착물질 그러니까는 그 일본 어뢰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 어뢰가 그 북한 어뢰가 폭발해가지고 천안함이 그 두동강 난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은 그 일본 어뢰가 폭발이 그 파편이 정말 그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천안함이 부서졌어야 되는데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5월 20일부터 이 합조단이 이 EDS 데이터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새 물질을, 새 샘플을 해가지고 그 EDS 데이터가 뭐냐면 에너지 분광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물질 안에 어떤 원자들이 안에 있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네네네. EDS 그러니까 그런데. 기분 나빠요. 나 저런 용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분석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세 곳에서 샘플을 얻었어요. 한 군데는 흡착물질하고 소위 흡착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이라고 주장했던 거기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천안함 선체에서. 네, 선체 잔해에서. 그걸 A라고 하죠. 선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뢰 파편에 그 하얀 그 분가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B라고 하죠. 어뢰 파편에서 나온 그 하얀 분가루.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합조단에 그 실제 조그만하게 축소해가지고 폭발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 폭발 그 물에다가 물 그 수조 크게 탱크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안에 그 중앙 그 가운데에다가 폭약을 놔놓고 그걸 이렇게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알루미늄 판때기를 위에다 대고 됐더니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하얀 분가루가 붙었어요. 그거는 이제 폭발물의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쟀단 말이에요. 아, 그게 ABC. ABC란 말이에요. ABC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B가 A를 때려서 만들어진 거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따로 실험한 C하고. 실험. 네. 네. 이거는 정말 모의 폭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폭발의 결과물이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아니에요. 결과물이죠. 진짜 실험. 실험, 이거 실험을 통해서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진짜 실험을 해서. 그게 그겁니다, 교수님.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시잖아. 버진한테 이야기 교수님께서 우리 친구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네? 함부로 용어 그렇게 쓰지 마. 네. 그런데 그 합조단의 논조가 뭐였었냐면요. 이 세 개 그 데이터가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때 게 옥시전하고 산소하고 알루미늄이고 뭐 그런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세 개 패턴이 똑같다. 패턴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물질이 하얀 물질이 동일하다. 그게 첫 번째 그게 논점입니다. 이런 패턴이 똑같으면 동일 물질이라 볼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높이를 그 크기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똑같으면은 똑같은 물질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 이게 AL이 알루미늄이고요. 산소, O는 산소, 알루미늄 이렇게 비슷하다. S는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세 가지가 똑같다는 게 맞죠. 이 그게 첫 번째, 데이터만으로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이 세 번째 거는 폭발 실험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발의 결과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도 폭발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 맞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어뢰가 터져서 이 천안함을 뽀겠다. 그럴 듯하잖아요. 그게 합조단 그 과학 주장의 핵심이군요. 이게. 예,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결정적인 과학적인 증거. 근데 이게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박사가 몇 명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는갑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잘 못 알아듣겠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그 A 샘플 선체에서 받은 그 흡착물질하고 그 소위 흡착물질 그 하얀 분가루 샘플하고 어뢰 파편에서 그거를 이정희 의원실을 통해서 그 이정희 의원실 그 보좌관들이 직접 가가지고 채취를 했어요. 그 합조단에서 그걸 공개하겠다고 해서. 근데 합조단이 이거는 공개를 안 해요, 지금까지. 세 번째 거를.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샘플을 받아다가 노종면 기자 그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부분에서 했었는데 노종면 기자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에 양판석 박사하고 정기용 교수님이 그러니까 합조단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직접 채취를 한 그 샘플에 직접 이게 무슨 물질인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분들의 전공이 그거더라고요. 원래 전공이. 네, 원래 전공이 그런 것들. 딱 걸렸어. 네네네. 그분들이 직접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전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 두 분이에요. 이게 정기영 교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판석 박사님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결과물이 뭐냐면 이 두 분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달라 보이지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아주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뒤로 가시죠. 네. A와 B는, 네. 그거는, 그 폭발을 하면은요, 알루미늄이 되게 그 폭약에 알루미늄을 집어넣어가지고 알루미늄이 그 폭약이 터졌을 때 알루미늄이 녹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식으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깁니다. 그 케미컬 포뮬라는 Al2O3인데. 그거요? 조금 사투리가 섞이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너무 쉽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발음이 보니까, 이 버지니아 쪽 사투리 좀 그래서, 근데,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그래도 제가 2월 초부터 산화 알루미늄이 아닐 것이다.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합조단에서 계속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계속 주장을. 계속 산화 알루미늄을 주장한 이유는 그게 이제 폭발하면 나와야 돼요. 어뢰에. 어뢰 폭약에 되게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든요. 이게 폭약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해서 알루미늄이 집어넣는데 그 폭약이 꽝 터지면은 알루미늄 이런 그런 모든 그 물체들이 고온에서 녹잖아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녹거든요. 그래서 산화돼가지고.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그 Al2O3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이 아주 안정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녹았다가 내려가면 1000도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항상 그 산화 알루미늄이 생겨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건 A와 B는 산화 알루미늄이 아니고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인 거죠. 아, 그거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산소도 들어가고 이게 포뮬러를 제가 안 썼는데 수소도 들어가고 포뮬러 해주시 다 알았습니다. 복잡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못 알아듣는 무식한 계시죠? 산화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황산수 화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른?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요. 그 산화 알루미늄은 옥시전 그러니까 산소만 들어가고요. 네. 이거는 그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고온은 물이 없잖아요. 네, 고온에서는 100도 이상이면 다 녹아버리니까. 침발해버리니까. 이거는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고온에서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온에서 순식간에 형성된 흡착 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발물이 정말 터졌으면 알루미늄이 녹았다가 산알루미늄이 돼가지고 빵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 엉망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 결정 구조가 네. 결정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뒤죽박죽 된 네. 건데 그냥 이게 그런 흡착 물질이 아니고 100도 이하에서 서서히 층층 구조를 이룬 침전 물질이라는 거를 이 두 분이 밝히셨어요. 타적 물질이고요. 타적 물질.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하는 표현이고. 그렇다면 그 어뢰는 이미 밑바닥에 굴러다니던 거를 갖고 온 오랫동안 거기에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랜 세월을 걸쳐서. 네네네. 그게.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막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 뭐 이해 못하는 표정이 좀 있는 게. 아까 언어에서 딱 막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A하고 B는 똑같습니다. 네. 물질이 똑같은데. 네, 그분들이 그 EDS 그것도 찍었거든요. 네. EDS 그걸 찍었는데 이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A, B는 똑같은데 그 합조단의 주장처럼 흡착물질이 아니고 폭발물의 결과물인 흡착물질이 아니고 침전물질, 폭발하고는 무관한 침전물질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 한 얘기가 맞는 거죠.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네네네. 어느 날 빵 터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순식간에 된 거는 아니다. 아니다. 바닷가에 그 일본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였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면은 왜 C가 그러니까는 모의 폭발 실험을 했으니까 산알루미늄. 네. 산화알루미늄 이해되지요. 네. 그런데 왜 그 산화알루미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산소의 크기가 되게 작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질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산화알루미늄은 옥시전이 이렇게 작고 그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되게 커야 돼요. 그 비율이 짧아야 되는 거군요. 예, 비율이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다 0.9 정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물이면 0.9라는 건 얘에 비해서 0.9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네네. 높이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수화물이면은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아우 네. 딱 걸렸어. 그러니까 왜 조작을 했냐?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모의 폭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폭발물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작한 거죠. 얘가 사실은 요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네네네. 얘를 쭉 뽑은 다음에 이게 산화 알루미늄 그거는 여기 이거를 그 데이터를 찍어서 그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를 둘 중에 하나겠군요. 네네네. 산화 알루미늄을 실제로 찍은 조사한 다음에 이걸 쭉 뽑았거나 그림을 아니면 다른 물질을 조사한 산화알루미늄 다음에 계속 찍었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걸 산화 알루미늄 왜냐하면은 그 모의 폭발에서는 황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 또 그러더군요. 그 양판석 박사 이거 하면.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 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동원된 사람 다 이해됐죠? 근데 거기 좀 이따 시험 볼 거야. 화학식 쓰라고 하고.
설명을 물어볼 거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합조단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들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데요. 그 양판석 박사님하고 그 정기영 교수님의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한겨레 20이라고 KBS 추적 60분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추적 60분의 그 팀에서 합조단 관계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아마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도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사나알림님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여서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시를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위기 따라서 어디서 분위기가 나온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점심시간에 돼지불백 먹으러 가자 이런 거야 그렇게 말이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 합조단의 맨 위에 있는 분들하고 그 실무자들하고 겉돈 거 같아요.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죠. 그 위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합조단 그 최종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었는데요. 이 실험 데이터나 결과들의 많은 부분하고 그 결론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맞지를 않거든요. 데이터는 밑에 애들이 조사했고 결론은 위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내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내신 책, 천안함을 추적하다. 교수님 책이 말이죠. 청소년 권장 도서로 선정될 리가 있습니까? 대선은 안 되니까? 선정은 됐대요, 한번. 됐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취소되랍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네, 취소됐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상 그 합조단한테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는 우리의 주장이 틀리다고 증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모의 폭발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수조가 그대로 있고 폭약은 아주 조그만한 거고 밀리그램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실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작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학의 재현성에 의해서. 조작을 증명할 수도 있고 거꾸로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도 그렇죠. 국방부 합조단이 원하기면 한 방에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맞다는 거죠. 교수님, 이게 너무 심플한 얘기인데? 그죠? 네. 요거 두 개는 같은 물질이 확실하고. 폭발이 무관한. 네, 이거는 폭발물이 확실한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네. 폭발물이 이거는 확실한데, 이 폭발물이 산화 알루미늄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은 물질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요 두 개의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산화 알루미늄이 실제로 아니더라. 그것도 떼가지고. 이건 오랜 세월 축적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기회가 터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침전됐던 그런 물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보기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어뢰가 맞긴 맞는데 어뢰를 오랫동안 바다에 잠궈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개도 끼고 막 그랬는데 북한이 돈이 없다 보니까 닦아서 써야 되는데 닦아서 써야 되는데 왜 손으로 던진 거지? 인간 어뢰 싣고 가다가 그래서 안 터진 거야. 쪼개진 거야. 그냥 폭발하지 않고. 안 터진 거예요? 안 터지고 그래서 여기 오랫동안 묻어있던 그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있고 이제 쪼개진 게 있는 거죠. 그걸 쓴 거라고. 우리 각각에서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물질이 아니다. 폭발 물질이 아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과학적 사실. 그러면은 교수님의 주장이 100% 옳다고 쳤을 때도 그 합조단의 주장이 타당하다. 라고 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전혀 없죠. 이건 없지. 너무 이게 없으면 아예 근본적인 명제가 그릇돼 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1번 어뢰가 결정적인 증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그들이 주장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1번 어뢰는 적어도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아닌 거죠. 거기까지는 과학적 팩트인 거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교수님이 그런데 조선일보 얘기를 또 잠깐. 네. 교수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는 조선일보는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그 11월 말 그런 결론 과학적 논쟁이 끝난 이후에도 제가 A하고 B가 다르다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A하고 B는 같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교수님이 요게 같은 게 확실하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걸 제가 만일 A하고 B가 다르다고 주장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사이비 뭐 과학자니 실력이 없는 과학자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전혀 없죠. 근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이승원 교수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워낙 그들이 창작의 능력이. 네, 그렇군요. 문학의 어떤 그 문학의 성분을, 향기가 짙은 집단이기 때문에 지면의 지면은 문학의 향연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참 서정적인 애들이 서정적이고. 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돈 좀 토해내야 되겠네요. 기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A하고 B가 서로 만나지는 않아. 사실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날조하느냐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조선일보의 반응은 없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카타부탄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서도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 개인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쪽 법무팀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별명이 없다고 저는 최강욱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걔는 일개 기자고 그리고 지가 뭐 썼나요?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쪽으로 만들려고 각하를 위해서 소설을 쓴 건데 과학자가 붙어가지고 지가 될 일이 없죠. 소설가하고 과학자가 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외에 합조단이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내세웠던 과학적인 주장들 또 있습니까 혹시? 이게 사실 과학적인 증거는 이것뿐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예요? 네네. 교수님, 그 합조단 안에서 아니 저분이 왜 저기에 들어가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개인적으로 아시는 제가 아는 분들은 없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지킨다는 게 참 쉽고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소장 제외할 때 돈도 인지대도 내야 되고.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뭐 좀 그렇죠. 변호사비라도 어떻게 해요? 자비는 들었어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제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승질 나가지고 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미국에서 잘 교수하고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돈 막 써가지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우리 각하는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조선일보하고 상대하시는 부분은 그 흡착물질과 관련한 천안함의 진상에 대한 그 싸움이라기보다는 조선일보의 그 날조 보도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고 또 바로잡음 이거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천안함 사건이 한 군함이 그냥 이게 부서진 사건이 아니고 이게 전개 과정 같은 걸 보면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얽히고 설킨 어떤 총체적인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이 이런 이 한국 사회에 그 만연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천안함 진실 규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기실 것 같고, 그러나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기시고 나면 아마 그때는 각하가 내려갔고, 그럴 것 같아요. 각하, 그전에는 판결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각하에게 이 아름다운 안겨드릴 수가 없는데, 직접. 재임 중에. 재임 중에. 그래서 제가 결론 쉽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자로서 물론 분야는 물리학이시고 또 문제제기는 이 부분에 이제 특정하게 하셨는데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점이에요.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폭발물이 아니고 같은 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C와 AB가 같지 않고 그리고 이게 폭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을 깬 물질이 이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천안함이 그러면 어떻게 가라앉은 건가요? 혹시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상식인으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설은 많죠. 예. 가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가설들이 초기 자초설 해가지고 초기 자초로만 이제 사고만 돼서 뽀개졌다. 크라켄설도 있어요. 크라켄설이 뭐예요? 바다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네. 그 가설도 저는 이 설 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혼자서 지식인의 해안이 있으신 줄 알았었는데 우주 괴물이나. 네. 저기 어딥니까? 저기 뭐 교회 큰 교회 저기 큰 목사님 계시고. 네. 큰 교회에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예. 친북 좌파 승무원이 승조원이 자폭했다. 제 안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강남교회 김성광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김성광 담임 목사님의 말하자면 매형이죠. 네. 매형은 또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이시고. 네. 그럼 이런 설들 빼고 네. 신앙의 차원은 떼고 어떤 그 가장 가능성 있는 것. 최소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논증이 가능한 가설들은 그 초기 자초설, 그 다음에 뭐 어뢰설, 그 합쳐다니 주장하는, 그 다음에 초기 자초가 됐다가 이제 기뢰가 터졌다는 그 초기 자초설 플러스 기뢰설이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상식인으로 봤을 때 그 초기 자초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러시아 조사단의 결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뢰설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인으로 봐서도 이 어뢰가 정말 근접해서 터지면 어뢰는 그 6m 그 천안함 6m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아주 가깝게 6m인가요? 아마 그렇죠. 몇 미터에서 터지는 건데. 4대강에서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6m를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톨피도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서 실험한 거라든지. 어느 나라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죄송합니다. 호주. 제가 거기요? 갑자기 사투리를 써서 죄송해요. 네. 아니, 남부 사투리가 호주 군대가 이렇게 그 어뢰를 이렇게 쏴가지고 실제로 폭발을 시키는 게 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폭발하면 순식간에 깨지고, 그 다음에 70m 정도 되는 물기둥이 엄청난 물기둥이 생깁니다. 근데 그 견시병이 2명이 갑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받느냐? 못 받다? 2명 중에서 한 사람만 뭐 뺨에 뭐 물이 좀 튀었다. 이것만이거든요. 나이아가라 폴 가보신 적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그 폭포가 50m밖에 안 돼요. 네. 캐나다 쪽에 가보셨어요? 네, 캐나다 쪽에 가봤어요. 거기도 물기 튀잖아요. 튀죠. 네. 튀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가 그 미국 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 별거 볼 게 없어요. 캐나다 쪽에 가야 그게 웅장한 게 보이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게 다 그 캐나다 사이드에 있는데, 그 거기에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난간이 있고, 그 난간에 있으면 물이 튑니다. 거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마 꽤 멀죠. 꽤 멀죠? 네. 최소한 한 3, 4, 50m 되지 그 정도 않습니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50m의 물이 떨어지면 가금정에 안 가본 것 같아요. 가봤어. 그리고 그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그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까이 가도 많이 못 가고 한 40m 정도까지만 가요.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비옷을 입고 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비옷을 입고 갔는데 지적했다고. 비옷에 그 물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비옷에 안 덮인 부분은 다 콩닥 젖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70m 올라갔는데. 70m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사건의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그 증거들 같은 것들이 상식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 수직적인 물기둥이 아니라 수평적인 물기둥이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러시아 그 소시통에 가면은 북한의 군 수준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준이 아주 최첨단이어서 아마 미국만 있고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은요 북한을 너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못하는 게 없기 뭐 때문에. 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아주 북한은 아주 지상낙원이에요.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됐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 크라칸 빼고, 한 3가지 정도라고 보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빠져서 어뢰는 아니라고. 어뢰는 아니라고 보고요. 초기 자초 그것만이 했는지, 아니면 초기 자초 했다가, 자초가 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게 그 박영선 의원님이 한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천안함 그 행적을 보면은 이렇게 쭉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또 갑자기 틀고, 틀을 틀면서 속도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보통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뭔가 걸려서 그거를 좀 빠져 나오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 어떤 그 러시아 팀의 의견이라든지 박선원 박사 의견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기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뢰가 하나가 해서 터질 수 있겠죠. 기뢰하고 어뢰의 차이는 어뢰는 근거리 접촉,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터지는 거고요. 기뢰는 원거리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물기둥이 안 생기죠. 물기둥이 안 생기고, 근데 파도만 크게 생겨서 파도만 크게 생기면 그게 뽀개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풍 밀치고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길 때 뭐 물이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쭉 가다가 파동이 생기면 이렇게 생겨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뚝 뽀개질 거 아닙니까? 이게 또 하나는 두 동강이 난 게 아니고 세 동강이 났어요. 배가. 그렇죠. 배가. 그렇죠. 근데 그 어뢰가 터지면 되게 두 동강이 나야 되죠. 이게 딱 있는데 즉각적으로 꽝 때리면 그 합조단의 시뮬레이션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두 동강이 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세 동강이 났어요. 그 중앙에 그 가스 터빈실 있잖아요. 그게 툭 떨어지고 그 양쪽에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세 동강이 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는 그 어뢰 근접 어뢰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 기뢰였다면 파도에 넣을 데다 걸려서 파도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뽀개졌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좌초와 기뢰가 합쳐졌거나 아니면 뭐 좌초됐는데 급속하게 기동하다가 배에 무리가 와서 뽀개졌다든가 뭐 그런 설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네, 좀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검토할 만한 설들입니다. 원거리에서 삥 돌아와가지고 멀리서 핑 쏴가지고 어뢰로 이제 타격을 가한 거라고 보기는. 그 어뢰는 이미 나간이 됐고. 그리고 어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합조단이 제시했던 과학적 주장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한 주장은 교수님에 의해서 문학적 주장으로 결론이 났고